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9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더위의 막바지가 이르는 듯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토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가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겨울의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월 무토론입니다. 겨울철 무토론이지요. 소양으로 양기가 조금씩 자라나니, 소양이란 말은 이제 양의 기세가 솟아나왔다. 겨울이긴 하지만은 이제 양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라나니 갑을 우선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병화를 쓰며 수는 쓰지 않는다. 아무래도 추운 기세다 보니까 간목으로 토를 제하고 병화로서 운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같습니다. 겨울토는 동토이지만 얼어있는 땅이니 목으로서 토의 기운을 깨워야 생기가 발랄하다. 토가 얼어있는 땅이니 싹을 돋아나게 하려면 목으로서 그 기세를 일으켜야 됩니다. 가을 겨울철의 무토는 신왕하여야 하며, 겨울철의 무토일주는 운기만 있으면 의식은 유족하고 알뜰한 사람이다. 따뜻해야 된다. 운기가 있어야 된다. 신왕하여야 된다. 무토는 겨울생에 대해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차가운 기세가 강해서 별로 쓰임이 없는데, 신왕하거나 운기가 있고 둘 다 같이 있어야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식은 유족하다. 겨울 무토는 초목이 자랄 계절이 아니므로 특수한 구조가 아니면은 귀격은 어렵다. 아무래도 평범한 삶이다. 이런 정도가 맞겠지요. 경신, 임계가 투가 나면 고생이 많고 질병이 있다. 아무래도 무토라고 하는 땅은 겨울에 추운데 경금이나 신금이나 임수나 개수나 있으면은 전부 다 차가운 기운들이 더 가임이 되다 보니 고생이 많고 질병이 있을 것이다. 4오 술미가 있으면 초년 운이 좋고 없으면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한다. 전부 다 따뜻한 기세들이죠. 이런 기세가 있으면은 초년에 고생이 없다. 이런 게 있어야 사주의 그릇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지지에 임묘진 중 한자라도 있으면 초년에 죽을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는 봄, 여름에 아주 발복을 하게 될 것이라, 이런 정도의 틀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지지에 사오술미 중 한 글자 있어야 넉넉해질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따뜻함의 기세가 우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의 무토가 간목을 보면은 신약한 경우에는 더욱 약하게 되니 불길하며, 신왕하면 산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격이니 부할 것이고, 이때 병화가 투가 나면 더욱 길할 것이다. 겨울에는 간목이 있었으면은 신약할 때는 더욱 약하게 되니 불길하지만은 신왕하면은 나무가 많이 있고 병화까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더욱 길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무토는 간목이 나타나고 정화를 반기지 않으며 병화를 반긴다. 겨울에 병화를 반기는 이유는 겨울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물기가 없어서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정화를 보게 되면 불탈 소지가 크지요. 그래서 병화를 보고 자라야 하늘에 큰 나무가 되는데, 정화를 본다는 의미의 뜻은 수분이 말라버릴 소지가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간목과 병화가 투가 나면 부기하고 무토의 뿌리가 있으면 의식 걱정은 없다. 이게 아까 4호 술미의 작용을 말을 합니다. 4호 술미가 있으면 부기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호 술미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을 보면 화초를 키울 계절이 아니므로 불길하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에 을목은 별로 쓰임이 없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지요. 여기 병정화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을목이 무토가 겨울인데 병정화가 있으면은 이게 비닐하우스에 끼운 온실에서 키운 화초다 보니까 뭐 아름답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공이 많이 듭니다. 열매가 없고 꽃만 피다 보니 화려함만 있을 뿐이다 정도가 맞겠지요. 병화를 보면 겨울철에 온기를 주는 격이니 길하게 될 것이고, 정화를 보면 정화는 지열이니 온기를 유지하는 토양이 되어 부기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 뭐 정화, 병화, 간목이 있으면 아주 귀하게 되고 때로 따라서는 정화까지도 있게 될 경우에는 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정화가 나쁘다는 아니지만은 병화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그래도 정화가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작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토를 보면 겨울철에는 신앙함을 하니 비겁이 중중하면 길하다. 그래서 신앙해야 되는데 무토가 있더라도 그래서 계절의 조우 사주의 구성을 봐서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토를 보면 신앙함을 바라니 반기나 온토이므로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따뜻한 흙이니 그래도 신약할 경우에는 도움도 되고, 경금을 보면 경금이 투가 나고 금기가 왕하면 눈보라가 내리는 산에 구름이 많이 끼는 격이므로 가난하고 다병할 것이다. 차가운 기세가 더한다 이런 말이겠죠. 혹시 뭐 종격이 된다 이럴 때는 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쁘다. 종격은 또 다른 의미처럼 설명을 합니다. 신금을 보면 병화를 합구하고 수를 생하여 냉하게 되니 불길할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부터는 오로지 병화와 간목을 바라보는데, 임수를 보면 추운 계절에 냉한 수기가 왔으니 더욱 차가워져서 생활 고생이 심하다. 임계수가 투가 나면 겨울철에 눈보라가 치는 형상이니 항상 가난하기 쉽고, 겨울산에 눈보라가 날리는 격이니 고생이 많고 전생에 빚을 많이 진 것과 같다. 이거는 뭐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월부터 임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겨울에 임수가 자리 잡고 있었으면은 초년에 특히 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연월은 조상 부모궁이니까 이 부모와 조상의 덕도 크게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임계가 투가 나고 수가 왕하면 수는 재성이므로 재가 왕하여 신약이 되므로 돈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격이다. 이럴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재다신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다신약이 될 때는 건강, 질병, 그 다음에 배우자, 나의 자식과 배우자와 인연, 금전의 인연도 없어진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개수를 보면 병화를 가리고 눈보라가 날리는 격이니 대흉하다. 이거는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쓰임새가 그렇게 있지는 않죠. 겨울철에 토와 수가 상쟁이 되면 천하게 되고 힘들게 금전을 벌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항상 따뜻함이 우선이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해월 보겠습니다. 수왕하니 먼저 간목을 써서 제수하고 병화로서 땅을 따뜻하게 하는 걸 하여 생토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세가 있다. 그래서 갑병의 기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갑이 아니고는 토의 기운을 깨우기 어렵고 병화가 아니면은 생기를 발생하게 할 수가 없다.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갑과 병이 병출한다면은 부기하고 간병이 없으면은 승도지명이다. 간목과 병화가 천간에 같이 떠 있으면은 아주 부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수가 강함으로 간목이 병화가 천간에 투가 나면 부귀하고, 갑이 해중에 있으므로 병화만 있어도 어느 정도 부귀하게 된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었으면은 이게 이제 문창학당의 기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세로 머리로 공부로 좀 풀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해월의 무토는 간목을 취하고 병화로서 조후를 합니다. 이것도 양자가 다 있으면 크게 출세하게 되겠지만은, 병이 있고 갑이 없으면 부하나 귀하지 못하고, 갑은 있으나 병이 없으면 입신하여도 경제가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금전과 명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없으면은 격은 좀 떨어진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경이 갑을 꺾으면은 파란이 많다. 갑과 병이 다 떠 있는데 여기에 경금까지 있다.
이러면은 이제 갑경이 서로 충해서 간목의 기세가 꺾이지요. 이럴 때 파란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병보다는 정화의 기세가 있어서 이 경금의 기세를 다스려주면은 더 귀하게 역할은 하겠지요. 임이 있어 병화를 꺼리면 일생에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병화를 꺼버린다. 임으로서 병화를 꺼버린다. 이랬었을 때는 뭐 여기 또 무토가 하나 좀 더 있다라든가. 이래서 이 임의 기세를 제어할 수 있다면은 그 병화가 꺼지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 병화의 작용이 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다. 어떤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있으면은 정화의 작용을 살펴야 되고, 병화가 떠 있는데 임수의 작용이 있으면은 그 임수를 제하는 무토의 기세가 있는가, 이것들도 사주의 구성을 보면서 한자 한자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 세밀하게 판명하라는 법이 되는 겁니다. 성격으로는 쾌활명랑하며 씀씀이가 세고 사와 월령 해가 충하면은 돈 쓰기를 물 쓰듯 한다. 말뜰하진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전의 관리도 좀 어렵다, 이런 말이겠죠. 충이 없고 정관이 있으면 내성적이고 성실하다. 이렇게 사해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랬었을 때 뭐 사해충이 없으면 금전도 난잡하게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편관, 편재, 식신이 있다라고 하기는 활동성이 있게 되는데, 정관, 정재, 인수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뭐 차분하고 행동보다는 생각이 우선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금수가 왕하면 약봉지를 휴대해야 될 만큼 아프고, 목화가 왕성하면 혈색이 좋고 건강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무토의 작용입니다. 가운으로서는 유년기에 자주 이사하거나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고 격국의 묘를 이루지 않으면 초년이 불안할 것이다. 아무래도 뭐 형제라든가 객지에서 일찍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남명은 여자 인연이 많아 부부 외로가 힘들고 여자 다루는 솜씨에 천부적인 재주를 타고났다. 아무래도 뭐 여자한테 인연이 많다,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무토가 해월이라고 하는 말은 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재의 역할이 월지니까 매우 힘이 강하겠지요. 그래서 뭐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명은 여자 인연이 많아 부부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뭐 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썩 부부가 원만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 목화가 왕성하면 다소 좋아집니다. 뭐 따뜻한 기세가 있으면은 덜하다, 이런 말이겠죠. 직업으로는 눈치와 재치로 임기응변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투기나 브로커적인 직업에 종사한다. 아무래도 재가 많다가 보니 그 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하고 관계 맺고 금전 거래하고 이런 직이 좀 더 어울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귀격이 되면은 정치나 군무에서 출세하며 천격은 다변하고 운수직에서 생활함을 흔히 본다. 자월 보겠습니다. 자월, 병화를 전용하고 간목을 보자로 쓴다. 갑병이 병출하면 부기하고, 이게 문기가 아니고 부기입니다. 못하네요. 부기하며 병출 장갑하면 청빈하고, 병화가 튀어나오고 간목이 지장간에 숨어 있으면은 해월 안에 아니면 자월 안에 이런 것이 숨어 있으면은 청빈하게 되고, 병장 감출이면은 앞길이 다사다난하다. 그래서 병화가 있고 간목이 없다, 뭐 이런 경우는 더더욱 뭐 이게 청빈하다, 이런 말의 설명처럼 병화가 있대 간목이 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부자가 되기는 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듯 합니다. 청빈하다는 말에 뭐 설명이 꼭 뭐 금전으로 여유가 없다, 이런 말의 설명은 아닙니다. 충무림으로 병화가 가장 중요하며 간목이 병화를 태워야 하며 병화와 간목이 없으면 소시민에 불과하다. 따뜻함이 항상 필요합니다. 임수가 투가 나고 토가 없으면 종재격이 되어 교우관계로 대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종재는 뭐 전에도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가지 복잡다단한 성향이 있다. 추운 절기라서 병화를 보아야 되며 불견이면은 천격으로 그 일생이 처량하다. 그래서 병화를 보지 못하게 된다. 불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 기복이 심하다. 간목을 취하여 병화를 보호해야 되고, 갑병이 창간에 투출하면은 고시합격도 문제없고 출마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운도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구성도 봐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갑병이 천간에 투관했다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명예와 어떤 귀함은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격으로는 한 계단씩 점진적으로 발전 노력하며 좀처럼 무리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기만성형이다. 꾸준하게 노력하고 때로는 신학할 때는 그 기세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으므로 큰 병은 없으나 타고난 체질은 약한 편이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됩니다. 가운으로서는 중산층이나 교양 있는 가문의 후계자가 많으며 천가 출신인 인품도 천가 출신이라도 인품은 귀공자다. 그래서 성격은 좋다. 이런 말의 설명까지 가능합니다. 부부는 전반월에 출생한 자는 가정운이 적막하며 후반월에 출생한 자는 부부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장간에는 이제 임과 자월에는 임과 개가 있죠. 이랬었을 때 전반월에 출생한 자는 어렵고 후반월에 출생한 자는 부부 복이 있다. 무기합의 작용입니다. 장간 안에 임과 개가 있는데 임의 작용은 이런 작용, 개의 작용은 이런 작용 이런 말입니다. 직업으로는 귀격은 행정과 문관으로 입신하며 목화가 없어서 천격을 이루면은 소상인의 명이다. 이런 정도는. 그 다음에 축월 보겠습니다. 축월 자월 무토와 비슷하다. 대체로 자월과 비슷하다는 말이겠고요. 유비겁하고 간목이 투가 나면은 부귀하다. 비겁이 있으면서 간목이 투가 나면 비겁이고 한토 무병하면은 차가운 땅에 병화가 없다면은 유갑이 있다 손 쳐도 겉으로 내쪽으로는 허하고 겉으로만 실하게 보일 뿐이다. 집은 있을 정도다. 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하고 재인 임수가 있으면 부귀공명하며 임수가 없으면 재산을 모으기는 어렵다. 이런 거. 혹시 개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가 있거나 무가 있거나 개가 있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럴 때 개가 두 개가 투가 날 때는 이 귀함이 더욱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신과 개가 투가 나여도 부하며 병정화가 투가 나든지 지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토가 많을 때 가색이 될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화수가 따뜻함이 꼭 필요하다. 병화로서 조우하여야 귀격을 이룬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별하게 조금 더 써놨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간목이 병화를 보호하며 한편으로는 소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갑병에 대한 얘기, 간목과 병화가 무토가 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간목과 병화의 작용을 아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격은 겁재월이요 천을기인의 월이므로 비록 동지 후에 양기가 올 때이지만 아직은 음습한 시기이니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축월은 겁재월이기도 하지만 천을기인의 월입니다. 그래서 겁재월이다가 보니 좀 자존심이라든가 주제는 좀 내 생각은 좀 강하겠지요. 근데 천을기인의 월이다가 보니 나름의 이제 인정도 좀 있고요. 반듯한 기질 또 주변에 덕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음습한 시기다, 추운 기다 보니까 좀 표현력이라든가 행동력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생각도 좀 많다. 이런 정도로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건강으로서는 잔병은 덜어 있으나 크게 앓은 적은 없고 앓는이겠죠. 잃는이 아니고 양기 부족, 식욕 부진, 소화불량, 팔, 다리에 이상이 있겠다. 이런 정도 설명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아주 극소수고요. 너무 차가운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임계가 많거나 때로는 너무 추운 기세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축월에 태어난 무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가운, 목화가 있으면 귀한 집의 자손이고 형제가 있어도 자기만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형제 중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게 된다. 형제 덕이 있다. 이런 정도고 천을기인의 작용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부부는 부부애로하는 이가 드물다.
비겁이 많으면은 흉조가 심하다. 아무래도 겁제의 영향이 크게 있는 거지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겁제의 영향이 있다가 보니 아무래도 죄를 극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도 겁대를 가지면은 재생살해 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좀 흉조일 수는 있겠다 정도가 맞습니다. 직업은 형무직이 천직이며, 형무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도소 교정 직원 이런 말인데, 무관의 기질도 뚜렷하게 있다. 왜? 겁제 작용이니까. 금수가 성하면은 기공직이 배정된다. 기술직이다 이런 말이겠고요. 합이 많으면은 상업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오늘 축월까지 무토의 겨울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무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막바지 더위 코로나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